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현재 환경에 대한 분석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이제 봤던 슬라이드죠. 수험생과 워커홀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삶의 중요한 세 가지 축, 학업과 직업, 원가족, 그리고 여기 끝에 사랑과 친구, 취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학업과 직업이 잘 될 때는 안정적이겠지만 이게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삶이 흔들리게 되니 안정성을 위해서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원가족은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애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아니죠. 하지만 변화를 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후반부에 내 원가족이 오히려 악영향을 주거나 나머지 두 요소에 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나와 가족들을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관계를 조절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성인분들에게는 독립에 대해서 제법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요, 가족의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영향에서 제법 멀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실질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만 그 가족 구성원이 내 내면에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에게 실제로 주는 악영향과 내 마음속에서 가족들의 자극 없이, 존재 없이도 혼자서 올라오는 악영향을 독립을 하시게 되면 보통 구별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가 돼서는 가족들과 물리적으로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 내면의 가족들이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중단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현재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가족들과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이게 내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악영향인지 내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악영향인지가 헷갈리게 되면서 주로 그 가족분들에겐 네가 혼자서 그러는 거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돼요. 우리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네가 혼자서 괜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은 맞아요. 이 가족들이 악영향을 주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독립을 하게 되면 가족들의 악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는 가족들을 설득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 가족 구성원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그리고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사랑과 친구, 취미입니다. 제가 원가족에 대한 설명이 길었던 이유가 그 뒤에 두 가지도 전부 다 원가족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과 친구, 취미 역시 기본이 관계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취미 활동이 아닌 이상 사랑과 친구 모두 관계고 취미도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나의 기쁨을 전하거나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관계를 맺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대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늘 걱정을 하는 것이 그 사랑의 방식이었다 한다면요, 내가 연애를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방식 역시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나는 편하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계속 여자친구를 보면 또 남자친구를 보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랑의 방식이 그거기 때문에. 동시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가족과의 관계가 사랑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친구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가족에서 가족들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늘 술을 먹고 들어오고 집안이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면 나에게는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내 친구의 가족, 친척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친구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요, 친구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나에게는 그게 부담이 되고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일정 거리 이상으로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밀어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원가족이 친구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죠. 취미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미 활동 역시 내가 온전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원가족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늘 방해하고 회방을 넣다 칠게요. 내가 막 즐거워하면은 야, 너 지금 그래도 되는 때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혼자서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할 때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기억을 떠올려서 그 즐거움을 낮추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원가족은 그래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이 안정감을 주는지 불안감을 주는지에 따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편안함이나 두려움이 결정이 됩니다. 이 가까운 관계가 앞에서 얘기한 연인,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과 친구 취미는 가족 관계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종종 이 관계에서 가족 관계를 재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반대의 관계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자면 계속 걱정하는 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경험했던 분이 하나도 관심이 없는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관계는 아니겠죠. 그래서 정반대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지점에 도달해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관계 모르겠다라고 하세요. 학업과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내부에서 무엇을 인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학업이나 직업의 성공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1등만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가족에게는 1등이 아닌 다른 것은 무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학업에서도 나 자신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시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또 타인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가족의 기준으로 가정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연인이나 친구를 판단할 때도 1등 아니야? 그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 가족에서의 영향이 다른 두 가지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다른 두 가지에서 일어난 일이 다시 원 가족의 관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상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 가족 기준으로 현재 내 환경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내용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앞에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다면 따라오는 것이 아마 큰 문제는 없으셨을 겁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는 어떻게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